저번 시간에 그 자취 방정식을 했거든. 이게 조금 내용이 있는데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 한번 그 어차피 이 자취 방정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직선에 한번 나오고 원판에서 한번 나오고 또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나올 때 한번 다시 할게요. 그치? 요거 다시 한번 아마 들어오는 애들도 딴 거는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해도 되고 뭐 영상 봐라는데 이거는 아마 자취 방정식을 한번 다시 해야 될 거야. 이게 그냥 내용 자체가 좀 워낙 있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책 한번 보자. 진도 쭉쭉쭉 빨리 나가보자.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좀 그러니까 그 원래 책강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뒤쪽 걸 내용을 맡겨두고 나는 앞쪽 거를 좀 빨리 두고 시간을 빨리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회장님이 여기 아마 그반 애들 위주로 해서 그반 애들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엄청 천천히 막 해야 되는데 너네랑 안 맞을 거다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래도 방안에 진도를 좀 빼야 되잖아. 근데 우린 좀 속도 빼면서 내면서 하겠지. 그럼 이제 딥한 문제를 막 많이 풀 수는 없잖아. 약간 돌고 그 다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특강 방학 동안에 조금 윗 내용 그러니까 윗 내용보다 심한 문풀을 조금 해두면 내가 학기 돌아가서 좀 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라고 그 생각 좀 해요. 이제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고 부모님 아니 시간 한번 얘기해봐. 생각해봐. 그렇지? 어차피 근데 그 인원수가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4명이었는데 4명 얘기할 때 4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반이 5-6명 들어와가지고 조절하긴 해야 돼. 됐지? 자, 가보자. 문제 아닌가? 자, 이제 다음 타임이야. 직선이야, 직선. 맞지? 여기서 또 한 번 나와,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그 아까 자체 방정식 직선이 또 나오거든. 그렇게 한번 하고. 맞지? 너 모르는 거 그거 처리 다 해줬잖아. 바로 하면 되겠다. 맞지? 자, 이제 뭐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앞에 내용들은 고1 아니 중등 때 했던 내용이긴 해. 맞지? 중등 때 했던 내용들이 조금 걸치고 그 긴 내용들 그러니까 조금 새롭게 추가되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면 되겠네. 맞지? 직선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맞지? 기본적으로 직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 직선 선이라고 하는 게 y는 뭐냐면 1차식이에요. 1차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마? 여기 mx 플러스 이렇게 되지. 알지? 앞에 있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울기라고 하지. 기울기. 그 다음에 이 n을 뭐 절편, y 절편으로 하지. 내용 이거는 언제 중학교 2학년 때잖아. 맞지? 그래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얘한테 걸 기울기 얘를 y 절편.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그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1차식이 mx 플러스 n을 넣었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기울기하고 y절편이라는 두 정보를 알면 여기 있는 직선이라고 하는 식 구성이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기울기는 한번 다시 정리하자. 맞지? 만약에 정보에서 앞에 있는 기울기라고 하는 게 2가 되고 y절편이 3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를 통해서 y는 얼마?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 구성이 가능하지. 네, 맞지? 그래서 그냥 갖다 쓰면 돼.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기울기를 먼저 한번 정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에 대해서는 기울기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중2 때 뭐 다 비슷하게 하잖아. 근데 중2, 중3이 좀 내용이 걸쳐. 기울기라고 하는 게. 기울기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뭐냐면 변화량 x의 변화량 x 증가량? 맞지? x 증가량? 변화량? x의 변화량 그냥 y의 변화량 x 변화량 있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x가 변하는 거잖아. 내가 두 점이 있는데 x가 이만큼 변하고 y가 이만큼 변했을 때 두 개로 이루어진 증가비를 우리는 얼마 기울기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점을 x1, y1 여기 있는 점을 x2, y2라고 해요.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x는 얼마만큼 변했어? 여기가 x 좌표는 여기하고는 여기가 x1, x2니까 맞지?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얼마? x1에서 x2로 변했으니까 x2 마이너스 x1이죠.
y 입장에서 y1부터 y2까지 변했으니까 y2 마이너스 y1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 x x가 변화한 정도 혹은 y가 변화한 정도 그 값을 우리가 얼마나 기울기라고 줬었고 얘를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라고 공식화시키긴 했었어. 그렇지? 근데 이게 어디 우리가 지금 x2, x1, y2, y1이라고 하는 좌표를 쓴다라고 하는 건 항상 저번에 얘기했지만 좌표를 쓴다라고 하는 건 뭐를 쓰는 거냐면 축의 수선을 내는 거야. 축의 수선. 맞지? 축의 수선을 내리고 맞지? 여기다 y축이 있으면 바로 축의 수선을 내려서 만들어준 게 직각선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봐. 안녕. 앉아. 맞지? 너가 민수야? 네. 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생각 없는 거야. 그래서 x2-x1은 y2-y1이잖아. 그래서 얘가 x, 그렇지? 여기서 어디? 얘가 x 변화는 y 변화량인데 x2-x1하고 y2-y1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요 길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직각삼각형의 입장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이루어져. 근데 혹시 이거 익숙한 거 없어? 밑변분의 높이. 여기서 본 필요 없어. 처음 봐. 밑변분의 높이. 기억나는 거 없어? 잠깐 너도 이름 너 이름 뭐라 했지? 박홍거? 박홍빈. 넌 이름 뭐야? 강민수요. 야, 근데 너는 영어하고 수리본데 어떻게 알아? 중학교 때부터 친구네. 흥진. 어? 흥진. 흥진이 나 잘못 봤다. 근데 이렇게 요거는 기억 없어? 흥빈아 얘는 뭐야 그러면? 아니 탄젠트지. 얘는 탄젠트가 아니었어. 그럼 탄젠트 끼니까 이러잖아. 그래서 탄젠트 세타. 그럼 이 세타가 실제로 직선하고 어디? 여기 x 변화 여기는 요 부분에 대한 세타인데 그러면 그걸 좀 확장할까? 이렇게 이어보면 얘가 x축이 아니야. 얘랑 얘랑 평행하잖아. 여기가 세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세타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세타라고 하는 게 얼마? 직선이 여기는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맞지? 이 세타가 평행선 얘랑 평행할 거 아니야. 여기 세타. 그래서 직선과 실제로 밑변이 이루는 각이 실제로 직선과 어디 x축과 이루는 각은 같다. 그래서 대놓고 기울기에 관한 정보를 어디 변화량분의 변화량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세타 끼인 각으로도 줄 수 있어. 그래서 기울기가 이라고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치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래. 맞지? 그 다음에 y를 변이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읽어야 돼? x축과 이루는 각이 30도다. 얼마? 탄젠트 30이다. 맞지? 탄젠트 30. 탄젠트 30이니까 얼마? 탄젠트 30.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래서 y는 얼마? 루트 3분의 1의 x 더하기 3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기울기를 표현하는 두 가지. 뭐 대놓고 그냥 기울기 줬어. 그럼 뭐 그냥 갖다 쓰면 되죠, 맞지? 그렇지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루는 각이 30도다라고 하면 얼마? 30도인 걸 통해서 탄젠트 루트 3분의 얘가 뭐라고? 기울기가 되는 거지. 기울기. 그래서 각도 자체를 줬어. 그리고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어디 앞에 있는 게 x 앞에 있는데 주로 하면 x 앞이 맞지? x의 개수라고 읽는 거지. 맞지? 그다음 y 절편은 상수 아니야, 상수. 그래서 첫 번째 맞지? 직선이 기본적으로 1차식이고 그다음 mx 플러스 n이고 x 앞에 있는 거를 기울기 맞지? 그다음 상수는 그걸 y 절편. y 절편이 실제로는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 절편하고 제로잖아. 0,n이지.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하니까 y 절편이라고 하면 실제로 얼마? 0,n을 지난다. 그럼 이제 의문이 들잖아. 굳이 이게 0,n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 점 a, b라고 하면 맞지? 그러니까 굳이 이게 y 절편 x 절편 0이 되어야 생각도 들 수 있잖아. 그래서 이 1차식을 구성하는 첫 번째 방법이 그냥 말 그대로 얘 읽고 얘 읽는 방법. 맞지? 첫 번째로. 첫 번째 자체로 그냥 읽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굳이 내가 꼭 여기 이쁘게 y 절편만 줘야 되냐? 그게 아닐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직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기울기 맞지? y는 mx 플러스 n인데
맞지? 원래 있는 y는 mx 플러스 n인데 만약에 있는 점이 맞지? 여기 a, b를 지나. 맞지? 그냥 하지 않지? 그럼 a, b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 맞지?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만약 맞지? 그러니까 얘가 0,a인데 얘를 좀 확장해 보자. 기울기하고 y절편이 다 주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우리는 기울기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제 y절편을 수정해봐. y절편이 이쁘게 안 주어져 있어. 그냥 지나는 한 점이야. 일반적으로 그냥 a, b라고 볼까? a, b. 그럼 직선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데 기울기를 m으로 주어져 있어. y는 기울기 m에 x 마이너스 플러스 b로 줄 수 있어. 그냥 생각해봐. a는 b 나오잖아. 맞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뒤에 조금 내용을 알면 얘가 평행이동 한 거야. 평행이동. 요 내용을 알면은 요 내용을 하고 실제로는 y는 얼마? y는 mx라고 하는 걸 얼마? a, b는 평행이동 했는데 너무 뒷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만 똑같이 2고 그냥 지나는 점이 뭐 아까 뭐 1,3이라고 할까? 옛날에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썼냐면 우리는 뭐렇게 썼어? y는 2x 플러스 b라고 보고 여기다가 1,3 넣었어. 이제 1 넣고 3 넣으니까 이만큼 3은 2 플러스 b가 되어서 b는 2다. 맞아. 틀린 건 아니야. 맞지? 근데 중간까지는 한번 거쳐야 되잖아. 그러지 말고 1,3이니까 y는 기울기 2라고 하는 건 어차피 x 앞에는 개수야. 그러니까 개수가 여기에서 맞지? 개수라고 하는 게 어차피 x 앞에 곱해지만 하면 돼. 맞지? 그러면 기울기 2는 그대로 곱해지고 1을 넣었을 때 3을 만든다 생각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하면 1을 넣었을 때 3이 나오잖아. 그리고 x 앞에 있는 개수는 여전히 2잖아. 이렇게 짜맞춘다 생각해요. 그러면 굳이 이거 놓고 뭐 풀이 길이가 얘가 짧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제 너네가 많이 쓸 게 이걸 오히려 많이 쓸 거야. 그래서 1 넣었을 때 3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됐어? 그렇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지난 한 점. 이런. 자, 근데 이 두 조건 모두 애초에 뭐가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두 조건 모두 애초에 기울기라는 정보가 주어졌을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주어져 있고, 맞지? 주어져 있고 y절편이 있을 때. 기울기는 주어져 있는데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이제 상관이 드는 거지, 맞지? 그럼 애초에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안 주어져 있으면 어쩌고? 기울기라는 것도 자체가 안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 기울기가 없으면. 아니, 방금 지웠다. 다시 생각해봐, 맞지? 그럼 기울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울기를 찾아야 돼. 자, 그럼 기울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다시 기울기는 x의 변화량, x 증가량,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그럼 그 변화량이 이 직선에서 이렇게 보면 x의 1, y의 1, x의 2, y의 2. x가 얼마만큼 이렇게 변하고 y가 이렇게 변하고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이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x1, x2, y1, y2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변화량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x2 마이너스 x1, 그렇지? y2 마이너스 y1이 필요해. 무슨 말이야? x1, y1, x2, y2가 필요하다. 내가 기울기가 없으니까 기울기를 만들어야 돼. 근데 그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있고 그 변화량은 어디? 두 점으로 나타난다. 맞지? 3번 올라가자. 여기 있구나. 따라서 우리는 기울기가 없으면 기울기를 만들어야 돼.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상황이 주어지냐면 우리한테 뭐 얼마? 점 x1, y1, x2, y2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얼마? 두 점이 주어질 거야.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야 돼? 기울기를 만들어야 돼. y는 맞지?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으로 변화량을 만들어. 근데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지나는 한 점이 있으면 차례다 했잖아. 지나는 한 점이 뭐야? 얘를 지나거나 얘를 지날 거 아니야. 지나는 한 점을 어떻게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된다고. 지금 얼마? x 마이너스 x1 만들고 더하기 y1. x2 해도 되지? 이 자리 얼마? x 마이너스 x2 y2 넣어보고. 그러니까 자 이제 기울기가 없어. 지나는 점 예를 들어서 1,3이고 맞지? 뭐 4,7이래. 자, 이걸 통해서 직접 어떻게 만들 거라고? y는 얼마? 4 마이너스 1분의 7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으로 바로 적어. 애들 뭐해? y는 ax 플러스 b라 해서 여기다 1,3 놓고 4,7 넣어서 여기 거지. 중학교 때까지 그랬잖아. 맞지? 보면 맞는데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아니 이렇게 다 적어놓고 계산만 하면 되잖아. 맞지?
x는 주로 이제 이쪽 방향을 좀 더 가지. 이 연립하는 것보다. 그렇지? 그래서 곧 간다라는 거. 그래서 직선을 찾고 싶어.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 그럼 첫 번째로는 그냥 이쁘게 기울기하고 y절편 다 주어져 있어. 그냥 가면 돼. 맞지? 그 다음에 얼마?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a, b야.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얼마? x-a 플러스 b로 둬버리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기울기를 표현하는 다른 문법이 이루는 각을 표현한다는 거. 탄젠트 세타를 표현한다.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로는 어디 기울기 자체가 안 주어지면 지나는 한 점, 지나는 두 점이지. 기울기 만들어내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지나는 두 점을 만든다는 거. 맞지? 보면. 근데 이제 생각할 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건 이 지나가는 두 점이 특이 케이스야. 그 지나가는 점 중에 절편이 주어져. 그러니까 x 절편이랑 y 절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절편. 괜찮아? 아니 좀 서 있어도 돼. 서 있어도 돼. x 절편, y 절편이 주어져. 맞지? 그러니까 x 절편이 a가 되고 y 절편이 b야. 그러니까 이때 공식화 되게 뭐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이렇게 맞지? 별거 없어. 새거 없어. 맞지?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야.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쓴다고?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거꾸로 들고 줄 알아요. x절편 2고 y절편 그냥 밑에 거 읽으면 돼. 언제? 는 1이 밑에 거는 좀 편해. x절편 y y절편.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보면 그래서 x절편 y절편이 x절편 y절편인데 실제로 뭘로 읽을 수 있어? a, 0, 0, b로 읽을 수 있어. 그러면 y절편이니까 애초에 y절편이니까 0, b잖아. 그럼 정보 중에 맞지? 여기 있는 얘를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얘만 알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럼 지나는 두 점이잖아. 그래서 y는 지나는 두 점 입장에서 얼마? a 0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라고 함께 기울기일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원래는 a 해도 되지만 요거 쓰자 그냥. 맞지? x 더하기 b로 더보여 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y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x 더하기 b라는 거지. 아까도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을 b로 나눠버려. 그래서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 되지. 이 양에 버리면 얼마?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로 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굳이 여기는 중학교 때 중2들 여기까지 하긴 하잖아. 실제로는 연립을 하긴 했지만 하긴 하지. 요거 추가되는 거 이건데 근데 이게 뭐 새거다라기보다 형태 자체가 좀 특이한 건데 형태가 이렇게 특이한 건데 그럼 이거랑 차이가 막 많이 나냐까지는 아니야. 내용은 그 두 점이 특이 케이스로 절편이 주어져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형태는 네 가지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1차식을 맞지? 보면 뒤쪽에 가서 37쪽 가봐. 맞지?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2번 몬테기 알팽이 개념을 책 없지? 네. 너도 오늘 줄 몰랐어? 네. 나도 너가 등록된 게 방금 등록돼 있더라고.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다. 진짜. 아니면 앞에 좀 연습할까? 괜찮아? 바로 풀리기는? 거기 36쪽 한번 봐봐. 맞지? 36쪽 61, 62, 63 그냥 쭉 한번 그냥 밀어봐. 그냥 차라리 36쪽, 66쪽, 61, 62, 63 연습 문제 그 확인 체크. 좀 오는 동안 기다리자. 그렇지? 멀리 근데 넌 앞에 민수한테 내용은 했어? 아예 혹시 몰라? 아니요. 너 어디까지 했어? 일단 저랑 똑같은 전에 좀 전에 하긴 했는데 원이 기억 쟤는 원 쪽부터 기억 안 나는 건데 저 원까지는 원까지는 기억나? 원까지는 바로 가면 되겠다.
책 있기는 해 집에. 무슨 책이요? 오늘하는 책이요? 어. 없어요. 나 지금 다 뽑아줘야 되는 거잖아. 주문했다고 해가지고 내일까지 올 것 같아요. 아 내일까지? 네. 또 일단은 뽑아 놓을게 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앞에 뽑긴 했거든. 조심히. 파긴책 아니 그러니까 파긴책하고 연습 아니 유제만 풀면 돼. 거기 그 필수 예제 1번, 2번, 3번, 4번. 아니 한 5번 하고 6번. 5번 하고 6번 하기 전에 내가 한번 해야 돼, 맞지? 5번까지는 될 것 같아. 5번, 6번 풀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내용 설명 한 번은 해야 돼. 그렇지? 1, 2, 3, 4, 5번, 6번. 한개 체크 안 풀어요. 속도 나면 밑에 거 풀고 원래 그거 위주로 먼저 풀어. 그래서 그러니까 필수지 1번, 2번, 3번, 4번 아마 여기까지는 될 거야. 그렇지? 아마 여기까지는 될 거고 3번, 4번까지는 될 거고 혹시 안 된다. 1번, 2번, 3번, 4번 괜찮아? 괜찮아. 예. 6번 고 그러면 나 5번이구나. 내가 잘못 봤다. 1, 2, 3, 4, 5번이다. 5번. 5번 먼저 해보고 5번에 내가 약간 해야 할 내용들이 있거든. 5번에 지금은 5번 1, 2, 3, 4
필수 예제 먼저 풀어. 필수 예제 먼저 풀어. 필수 예제. 확인 체크 숙제로 볼 거야. 필수 예제 먼저 풀어. 1, 3, 4. 속도 나면 이거 풀고. 필수 1번, 2번, 3번, 4번. 5번 먼저 풀고 이제 확인 체크. 안 그래도 너무 많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영상 푸는 거지. 풀고 체크하는 거. 이건 숙제로 주려고. 한 사람이 이제 밑에 확인 체크. 그리고 우리 조금 딥하게 하거든. 조금 딥하게 하잖아, 맞지? 조금. 아 근데 진도 먼저 나가는 게 낫겠지. 딥한 거. 그렇긴 하다. 자, 맞지? 포스트에서 항상 줄게. 그래서 내용이 길면은 A4로 넣고 그게 아니면 항상 포스트잇을 내가 세팅해서 깔아줄게요. 그치? 중간에 조금의 포스트잇이 있을 거야. 조금 가볼까? 그러면 조금 가볼까? 아마 돌아와서 한번 하긴 할 건데 조금 이제 걸리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하고 그때 가서 또 한번 하고 왜냐면 여기 이제 좀 풀리잖아 너네만 맞지? 아마 다는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 이게 기본 내용이야. 자, 기본 내용. 자 그다음에 심화 내용들 아마 저쪽에도 좀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학기 가면은 이제 요만큼에 대한 심화 내용들 하겠지. 근데 이제 또 내는 것도 중요하고 요거 조금씩은 건드리려고 해. 요렇게 조금 건드려놓고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또 이걸 또 많이 하면 진도가 느려져 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좀 걸치겠지. 이렇게. 이번에 아마 이렇게 좀 걸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걸 해보자. 왜냐면 지금 너네 이거 별 생각 없이 솔직히 풀잖아. 솔직히 그냥 풀리지 않아 5번. 네. 자, 좀 변주를 줘볼까? 뭐야? 자, 첫 번째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첫 번째로 첫 번째 삼각형 맞지? 삼각형에서 첫 번째 꼭지점 자체를 지나 방금 맞지? 맞지? 보면 꼭지점이 지나면서 넓이가 2등분돼.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꼭지점을 나눴을 때 두 삼각형은 뭐가 돼? 높이를 공유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자체가 높이를 공유한다. 높이. 맞지? 그러면 넓이 b가 n 대 n이면 밑변의 길이 b도 n 대 n이었다. 따라서 넓이가 2등분이라고 하는 건 1대1이잖아. 맞지? 1대1. 그래서 뭐 길이 b가 1대 1이다. 그래서 이 얘는 뭐가 돼? 중점이 되지. 그래서 어디? 꼭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어디? 꼭지점과 중점 두 개 지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1번이잖아. 자,
어쩔래? 지나지 않으면 어쩔까? 저거 풀고 나 잘 푼다 이거지. 어쩔까? 자, 이랬는데 1대1. 어쩔까? 어떻게 풀까? 어쩔래? 어쩔까? 물어보자. 홍빈아 어쩔까? 생각나는 거 있어. 왜냐면 애들 지금 개념을 풀리니까 풀리잖아. 나 여기 풀고 잘 풀리는데 뭐하러 풀어? 특히나 치고 가는 애들은 뭐 그냥 솔직히 다 풀리잖아. 공정이 지금까지. 근데 이제 변주를 한 번씩 생각해봐야 돼. 그거 은근히 내신에 잘 나왔거든. 어쩔까? 이거는? 아니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그치? 적당한 거야.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지.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치? 이렇게 할까? 원래 조금 더 있거든. 그치? 1,1이랑 1,1. 그치? 1,1. 그치? 다음에 0,1? 여기 없으면 가자. 0,1. 자, 그렇게 이쁘게 해줘. 이렇게 잘해서 넓이가 1대1. 어쩌면 어쩔까? 이때가 뭐라고? 0,0 완전해 완전. 어쩔까? 이걸 넓이를 맞지? 이렇게 있겠지. 요 a가 있을 거 아니야. 위치를 잘 조정해서 1대1이 되는 a 값. 요건 이제 원장님이 요런 거 원하신 거야. 요번 컨셉이. 진짜 선행만 많이 안 나갔는데 그래도 애들 좀 심화 있게 한두 번 좀 건드려주세요. 요런 거. 요건. 어쩔까? 왜냐면 애들 저것만 지금까지 계속 내신에서 풀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문제 주려면. 근데 학교 내신은 제도가 나오긴 하는데 한 번씩 이런 걸로 애들 장난쳐.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할 수는 없고 너무 할 수는 없잖아. 너무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조금 한 번씩만 할게. 한 번씩. 어떨까? 무게중심. 그런 건 안 상관없어. 무게중심? 그러기에는 무게중심 역시도 중선을 잘라서 쓰거든. 그치? 근데 지금 특징은 여기 1,1이고 A,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로 이때 어떻게 쓰냐면 방명대로 가는 거야. 이건 조금만 심화를 한 번씩 건드릴 거야. 조금은. 같이 보면 괜찮나?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지.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좀 확장해. 우리가 얘 선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보면 맞지? 이 넓이가 1대1이잖아. 맞지? 넓이가 1대1이지. 넓이가 잠깐 맞지? 넓이가 1대1이니까 맞지? 넓이가 여기가 1대1이고 그러면 크게 보면 얘가 2대2로 볼 수 있어. 맞지? 2대2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1,0잖아. 맞지? 보면. 맞지? 이렇게. 그러면 0,0이고 지금 여기가 1,1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1,1이고 내가 여기 있는 거를 A니까 여기 K라고 보면 X는 아니 잘못했다. 아니 이 A가 아니라 숫자 내가 A가 아니고 9인데 A로 줬구나. 잘못했다. 9야 9,1. 에이씨. 9하고 여기가 1. 그래서 1,1, 0,0, 9,1 이렇게 했을 때 적당한 A로 잘 잘랐을 때 왼쪽 오른쪽 나눴을 때 1대1이 되는 거야. 아이씨 9짜리 A로 갔다. 다시 감아 이렇게 자르나? 이제 생각이 들겠지. 이렇게 자르는 것도 가능하면 저것처럼 이렇게 자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기 돌아가면 요거 한번 다시 건드리고 같이 보면 요거 어떻게 자를까? 어떻게 자를까? 어떻게 자를까? 어떻게 자를까? 어떻게 자를까? 어떻게 자를까? 자 보면 여기가 A잖아. 그렇지? 여기가 A. 그러니까 여기 밑변이 A거든. 그렇지? 여기가 A야. 그럼 여기는 9 마이너스 A야. 9 마이너스. 그럼 여기 삼각형 넓이 나오고 여기 삼각형 넓이 나오지. 그러니까 전체 큰 삼각형에서 뭐 하냐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은 거야.
상당히 닮은 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가 2잖아 지금. 여기가 A가 됐으니까 넓이 B를 이러고 두면 2라고 줄 수 있고, 여기가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넓이 자체가 2분의 1이야. 같이 보면 넓이 자체는 2분의 1이야. 맞지?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맞지? 저기 2분의 8하고 4 맞지? 이렇게. 잠깐만 이거 내가 지금 뭐 적어놨지? 잠깐만 맞지? 그렇겠지. 뭐냐면 이게 9하고 1하고 0이니까 전체 넓이 계산이 가능하거든. 이렇게 밑변이 얼마야? 8이고 높이가 얼마? 1이잖아. 그래서 밑변 8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4가 돼. 맞지? 그럼 넓이 4니까 여기 넓이 B가 4니까 반띵했으니까 실제 넓이가 2고 실제 넓이가 2겠지. 근데 여기 실제 넓이가 2분의 1 하잖아. 그럼 여기 실제 넓이가 얼마가 돼? 요거 지으면 2, 맞지? 2분의 1하고 2가 되니까 2분의 9가 돼. 그럼 뭐가 돼? 얘가 넓이 B가 2대 2분의 9가 되지. 그러면 얼마? 2대 2 플러스 2분의 9겠지. 이해돼? 아니 개념나. 어? 잠깐만. 2 더하기 2분의 5네. 잘못했다. 맞지? 2분의 5가 되네. 여기.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5니까 2대 맞지? 2 더하기 2분의 9잖아. 그러니까 넓이 B가 2대 2분의 9. 2대 2분의 9는 이게 넓이 B면 삼각형의 닮은 길은 루트 배지. 2대 루트 2분의 9. 양쪽에 루트 2를 곱해버리면 루트 9대 2, 3대 2가 돼. 무슨 말이야? 길이 B가 3대 2로 내분점. 조금 어렵나? 그렇지. 애들 이것만 보니까 이건 많이 단줄 알거든. 자 여기서 변형 첫 번째가 요거, 변형 두 번째가 여기까지 갑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은 비로 가. 실제로는. 크게 보면 변형이 요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 그 다음에 변형이 세 번째로는 어디로 가?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가지. 요거는 좀 나와. 그렇지? 요거는 좀 나와. 이 사각형일 때는 어떻게 나?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지. 요건 아마 영상에서 볼 거야.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면 실제로 얼마? 사각형을 왼쪽으로 좀 둘로 나눈다. 크게 보면 변조가 한 3개 정도 되거든. 3, 4개? 이렇게. 그 중에 이거 하나 있어. 그러니까 얘랑 결국은 맥락은 뭐냐면 닮은 거를 써야 돼. 닮은 거를 풀면 조금 나아. 이해는 돼? 이해는 돼? 그래서 삼각형을 확장해가지고 얘랑 평행선을 그리는 거야. 아까도 얘지. 여기서 평행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요거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삼각형 넓이 보여버리는 거야. 맞지? 나중에. 그 다음에 사각형은 실제로 요거랑 합동이고요. 맞지? 요거랑 합동이야. 그래서 왼쪽 사각형, 오른쪽 사각형 넓이가 같다. 라는 걸 지금.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요거 정도. 근데 요거는 이제 유형사에 나오니까 너네가 볼 거고. 됐지? 그래서 큰 흐름은 한 요 정도인 것 같아. 그치? 내가 상태 보고 하나씩 들고 올게.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왔는데 너네가 반응이 멍지면은 좀 덜 들고 오고 조금 할만하다 싶으면 하나씩 들고. 그치? 그래서 의도는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이제 가로선이 얘랑 안 평행하잖아. 여기서 그어도 되고 여기서 그어도 되는데 이 계산이 편해서 여기다 푸는 거야. 맞지?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이었기 때문에, 아니 4였기 때문에 2하고 2가 나오고 요쪽 넓이 계산이 가능했잖아. 2분의 1로. 그렇게 보니까 이 삼각형에서 닮음이네 라는 생각이었던 거야. 맞지? 그래서 요쪽 계산이 2분의 5고 그러면 2대 2분의 9는 맞지? 실제로 얼마? 루트 2대 루트 2분의 9이고 그러면 얼마? 정량 3대 2로 정리해줘야 돼. 됐어. 이거 한번 보기만 하고 돌아가서 한 번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 위에 심한 문풀하면 이런 거 하지 않을까? 그치? 한번 해두면 아마 내가 돌아가서도 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지? 보면 그 밑에 73번 같은 거 보면 직사각형 맞지? 마름모 둘 다 기본적으로 어디? 대각선의 중점을 지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대각선 맞지? 서로 대각선. 대각선의 중점은 이 점하고 이 점의 가운데 중점, 이 점하고 이 점의 가운데 중점 어디든 한쪽만 찾으면 되잖아. 한쪽 찾아가지고 지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각형일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대각선의 중점을 지날 거고 그럼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어. 요것도 이등분하지만 방금 했던 이것도 이등분할 거고 사다리꼴 같은 거가 있어도 맞지? 어디? 아니 사다리꼴 마름모 같은 게 있어도 여기 요점 지나는 거 다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건 다 중점 지나는데 보면
뒷장 6번. 하기 전에 맞지? 그러면 보자. 6번. 6번에서는 요걸 한번 봐야 돼. 우리가 mx 플러스 n이잖아. 너네는 그 얘기하더라. 이제 표준형, 일반형 이런 거 다 요거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우리가 1차식의 표준형이거든. 근데 1차식이잖아. 그럼 xy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n, by 플러스 c는 지금 얘를 일반형이야. 일반형.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이항하면 mx니까 이걸 이항하잖아. 이항해도 이게 뭘까? 이거 얼마?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제곱잖아. 맞지? 이거가 요거 이항했던 표준형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y 앞에 마이너스 1이잖아. 아예 일반화를 시키는 거야. 얘를 n, 얘를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곱. 얘를 우리가 일반형이야.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런 거 두 개 배우지 않았어? 자, 그럼 이제 보자. 아니 생각해봐. 아니 얘로 1이 10이 잘 나타나는데 꼭 굳이 왜 배워? 굳이? 왜 배운 거야? 왜 배운 거야? 내 이제 이름 좀 많이 불러야 돼. 민국인가? 수요. 민국이라고 적었지? 민수지. 그래 맞지? 민수지. 민수야 저거 왜 배워? 밑에 있는 거? 중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 왜 배우는 거야? 굳이? 거리. 진짜 그걸 하나 쓰려고? 내가 거리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야? 진짜 이거? 굳이? 거리 때문에? 그럼 거리 안 쓰면 쓰잘데기 없는 거야? 판별식? 그럼 판별식 안 쓰면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안 쓰는 상황에서는 굳이 저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다 물어보자. 맞지? 맞지? 보면 번호야 어때? 굳이 배우는 이유가 뭐야? 왜 배울까 쟤? 아니 뭐 멀쩡하게 이거 직선을 잘 배우고 있잖아. 근데 이걸 왜 배워? 수학 2학년 때 배웠잖아. 왜 배운 거야? 왜? 왜 배울까? 고민을 해봐야지. 아니 왜 배울까? 아니 의문이 들지 않아? 멀쩡하게 잘 배우고 있잖아. 근데 이딴 거 왜 배워?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다 할 수 있잖아 얘고. 근데 왜 이거 왜 배워? 왜 배울까? 아니 궁금한다. 나는 수학 배워도 궁금하지 않았어. 내가 굳이 저 개념을 배워야 될까?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계? 그게 둘다 한계가 있으니까 얘로 그거를 커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한계가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슨 한계가 있을까? 너는 다 배우고 나면 뭐까지는 다 기억난다며. 이런 거 알려줬어. 아니 이런 거 안 알려준 게 아니야. 알려주는데 연결 짓지 않은 거야. 왜? 이거 개념을 적혀 있어. 내가 할게 지금 개념을 적혀 있어. 뭘 커버할까? 위에 있는 식은 y는 mx 플러스 n이잖아. 그래. 자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이 일반형이잖아. 그럼 우리한테 다루기 쉬운 거는 그래도 얘가 다루기 쉽잖아. 기울기랑 직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쟤만 한번 보자고. 맞지? 봐봐.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돼.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 맞아? 돼? 괜찮아? 맞지? 자 1번 2번 따라서 3번. 자 다음 틀린 곳은? 어디가 틀렸어? 기울기? 아니다. 자 1번 손 1번 손 없어? 아직 고민해보고 그지? 자 2번 손 2번이 틀려서 손 따라 넣는 거 아니야? 2번 3번이 틀려서 손 2번이 왜 틀렸어?
B의 부호를 볼까요? 부호가 그럼 양수라고 줄게. 아이 뭐가 돼? 이렇게 갔잖아. 나눈 게 아니지. B가 0이면 안 돼. 별생각 없이 지금까지 고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B가 0인 케이스를 얘가 표현할 수가 없었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형태는 무조건 B가 마이너스 1이야. 적당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제일 배수가 되겠지. 근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했어. 근데 생각해봐. 얘가 제외야 0. 우리는 얼마? mx 플러스 n은 0. 그러면 뭐 일단 얘는 0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x는 마이너스 n분의 n. 즉 x는 뭐라고 하니? 이 식의 표현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x는 3 같은 거. 근데 우리 x는 3 같은 거 표현해보면 x가 3이다. 맞지? x가 3이다. x가 3이면 y는 아무거나 상관없어. 왜? m의 x 더하기 제로 곱하기 y 플러스 n이거든. 그냥 3 아까 x는 3 들어가서 뭐 있을까? x 그냥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맞지? 그러면 3,0 지나잖아. 맞지? 근데 y자리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다 넣을 수 있어. 다 넣을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x가 3으로 고정되어 있고 y는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다 넣을 수 있다. 그럼 3으로 고정된 뭐가 나와? 세로고 직선이 나와. 얘는 오로지 어디? 일반형에서만 표현이 가능해. 맞잖아. 우리가 지금 x는 3 표준형이야. 지금부터 이 형태야. 아니야. 여기는 y는으로만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요 세로선을 아니 개념 원리 있어. x는 m이라고. 근데 이제 얘와 얘 사이에 간극을 채워주는 거지 실제로는. x는 이라고 하는 세로선을 기존에 어디? 기울기라고 하는 건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봐. 여기잖아. 여기 봐봐. 그럼 알았어. 자 3이잖아. 그럼 직선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예를 들어 여기 1,3 3,3 자 1,3하고 3,3이야.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기울기는 해보자. x 좌표 차이분의 y 좌표 차이. 1,3 맞지? 3 맞지? 잠깐만 3 1, 잘못했잖아. 이게 3,3이 아니라 1, 맞지? 아유 잘못했다. x가 3이잖아. 3,1, 3,5 이러지. 맞지? 그래서 3,1 x 3y 3 맞지? 그 다음 얼마? 5 마이너스 0분의 4. 그래서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로선은 기울기가 존재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으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왜? 얘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존재할 때만 얘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를 어떻게 커버하고 싶냐?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ax 플러스 by로 두고 b가 0인 경우까지 얘는 커버가 가능하잖아. b가 0인 경우는 x는 세로선이지. 그럼 이제 이쯤에서 x는이라고 하는 세로선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가로선도 궁금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방금 했던 ax 플러스 by는 c 맞지?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이 플러스 c는 제로 일반형이고 더 불가하지.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얼마? b는 제로인 경우. 그래서 ax 플러스 c는 제로. a가 0이 아니라고 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로 세로선이 나온다는 거. 맞지? 얘는 얼마? 방금 했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식을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궁금하잖아. b가 제로가 되면 뭐니? a가 제로가 되는 거야. a가 제로가 되면 by 플러스 c는 제로잖아.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 y는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3 같은 거. y는 3 같은 거. y는 3 같은 거. 요건 아까 x는 3. 아까 얼마였어? x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x는 3. 이거 마이너스. 더하다가 0 곱하기 y였잖아. 같은 방법으로 y는 3이야. y는 3은 y이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될 거고 x 앞에 뭐가 있는 거야? 0이야. 그래서 y 자리에는 3이 들어가지. x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오든 얘가 0이야. 그래서 1이 들어오든 2가 들어오든 3이 들어오든 4가 들어오든 얘는 언제나 0이야. 즉 x는 어떤 것도 들어오도 되지.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든 y 좌표는 3으로 고정된다는 거야. y 좌표가 3이니까 1,3, 2,3, 3,3, 4,3 다 찍어보면 이렇게 가로선을 찍겠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케이스라는 거야. 실제로 얘 때문에 이거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기울기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잖아. 여기도 기울기 존재하나? 그럼 뭐가 돼? 1,3, 5,3 이렇게 하면 둘이 좁아. 구해볼까? 기울기? 맞지? 얼마? 기울기 5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얘는 기울기가 제로. 애들 첫 번째로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는 세로선에서는 기울기가 존재 안 하고 가로선에서는 기울기가 0이야. 얘네 둘을 혼동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 세로선을 보고 기울기가 제로로 라고 얘기하는 데 꽤 있어. 첫 번째로. 이해돼? 맞지? 그러니까 세로선이 기울기가 존재 안 하는 거야. 맞지? 가로선이 기울기가 0인 거야. 가로선, 맞지? 가로선이 기울기가 0인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은 특히나 얘 케이스를 표현하려고 더 일반형을 가지고 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B를 꼭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 이제 세로선, 가로선 뭐 이렇게 되고, 맞지? 그래서 가로선의 기울기는 0이라는 거. 됐지? 그 다음 좀 공식화하는 게 좀 낫긴 해. 우리가 물론 이제 애들 나중에 와서 그 뭐 외울 것도 많은데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방금 보면은 얼마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그 다음 얼마 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잖아. 그래서 부호 바꿔서 앞으로 하면 기울기고 부호 바꿔서 뒤로 하면 절편이야. 이해는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에 3y 플러스 5야. 맞지? 앞으로 하면 어디? 앞으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고 뒤로 하면 y가 마이너스 3분의 5가 절편이야. 근데 매번 알려주는데 그걸 그냥 그래도 나누는 게 나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 혹시 되면 외우는 게 좀 편해. 상황 뭐 굳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너네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할 거고, 맞지? 판별식 기호 이런 걸 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러다 보면 여기 일반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서 얼마 기울기하고 절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형태 그대로 두는 게 좀 나은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디 뒤에서, 맞지? 그다음에 앞에서 뒤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맞지? 부호 바꿔서 뭐 됐어? 그 다음에 뭐 거기 그거 더 보이는 내용들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치?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 ABC의 부호를 통해서 기울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울기하고 y절편을 통해서, 그렇지? y는 뭐 mx 플러스 n으로 그래프 자체가 네 가지로 그려볼 수 있지. 기울기가 양이고 절편도 양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양이고 양이고 이렇게 다 가능하잖아. 그래서 절편이 양수고 기울기가 양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절편이 음수고 기울기 양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기울기가 음수고 절편이 양수는 여기, 기울기가 음수고 절편이 음수는 여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뭘로 해석해? 방금 했던 얘로, 얘를 해석하잖아. 그럼 AB의 부호에 따라서 기울기의 부호, 절편의 부호 이렇게 해보자. 같이 6번 해봐. 6번하고 7번하고 같이 6, 7, 8 이렇게 하면 맞지? 7, 8 심한 내용을 막 많이 보내지 마자. 돌아와서 하자. 돌아와서 해야 돼. 약간 쭉쭉 6번, 7번 쭉 풀어나가.
괜찮아? 6번 풀려? 괜찮아? 혹시 안 된다? 혹시 안 된다? 얘기해줘. 혹시 괜찮아? 풀 마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맞지? 풀마 그러니까 풀 마마 이렇게 붙여서 정리해도 되고. 괜찮아? 이거 갖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얘기해줘. 나 쉬고 있어. 괜찮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괜찮아? 한 사람 옆에 갖고 괜찮아? 그러니까 숫자 말고 알지? 이거 하고 좀 쉬는 시간 가지자. 내가 이렇게 풀고 아니 밑에 거 확인 체크 들어가. 그래서 A, C가 0보다 크고 B, C가 0보다 크지. 그러면 풀이 가능하고 마마 가능하잖아. 그럼 C가 풀마로 걸쳐 있잖아. 그러면 풀마로 똑같이 맞춰주고 양수가 되려면 풀마 이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지? 그럼 위에 케이스, 밑에 케이스, 케이스는 같이 나온다. 맞지?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뭐 아까는 y는 헷갈렸다.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에 x 마이너스 b분의 c. 이게 아까 직선이었죠. 아니 ax 플러스 b. 이거 ax 플러스 b1 맞지? y. 그러면 얼마? 풀이면 풀. 그러니까 ac구나. 맞지? 여기 ac. 이쪽 라인 다 해봐. 풀. 다 풀잖아. 풀. 그러면 얼마? 기울기 음수, 절편 음수. 이렇게 생각해. 네, 맞지? 그래서 기울기 음수, 절편 요거네. 됐어. 그래서 마마도 똑같겠지. 마마면 다 플러스일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C가 공통이니까 공통 C를 이렇게 걸쳐버리는 거야. 됐어. 옆에 것도 똑같아. 그렇지. 물 한 잔, 아니 좀 쉬었다 하자. 한 5분만 쉬었다 하자. 물 한 잔 먹고 왔어. 그때 한숨 자, 항상. 괜찮은데? 한숨 자. 얘기할 때 쉬는 시간에 한숨 자. 물 먹고 한숨 자구나.
물먹고기 너무 자주 봐. 그치? 풀리지 그래도. 자 가보자. 맞지? 갑시다. 물 한 잔 먹고 물 먹고 나면 벌써 아, 나는 그래 뭐 방금처럼 저걸 왜 쓰고 있지? 저게 그냥 왜 나왔지? 이런 거를 자주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조금 너네도 지금 기본 유형 풀이잖아. 그러면 빨리 빼버리고 딥한 내용들 위주로 조금 더 한번 더 건드리려고 해. 가능 아니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원장님 여기 컨셉을 좀 있긴 했거든. 됐지? 다음 거 이제 7번하고 8번이긴 한데 똑같아. 맞지? 7번하고 8번인데 이 이름이 곳곳에 따라 참 이름 부르는 게 달라지는데 뭐라고 볼까?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이미의 K에 이름 있어. 무슨 방정식이야? 아니야. 다 있어. 항등식이긴 해. 맞지? 하여튼 이미의 K. 이름 들어가네. 아예 일반화된 식을 할게. 아예 일반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게 이런 형태를 좀 다룰 거야. 저번 시간에 한번 했는데 우리가 너네는 안 했어. 도형의 방정식. 방식을 이렇게 많이 둬. 또는 이렇게 많이 두지. 그러니까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x하고 y에 관한 관계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제로 x하고 y가 섞여져 있는 무관계식. 맞지? 그러면 관계식 하나 이렇게 된다. 자, 아예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미의 K에 대해서 도형의 방정식 두 개가 있어. 맞지? 이렇게.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어디든 하나에다가 맞지? 하나에다가 너네가 이런 형태를 잘 봐. 이런 형태. 네, 맞지? 이런 형태. 이런 형태지. 그래서 지금 방금처럼 너네가 그랬지? K의 뭐 EX 더하기 3Y 더하기 플러스 3의 X 더하기 4의 Y 더하기 이런 식. 이런 거 너네가 보는 게 이런 형 뭐지? 이런 형태. 여기 2년 전인가? 2년 전에 군포고에 요게 한번 나왔거든. 얘를 좀 비교하는 거.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야 돼.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얘로 보자. 이런 거. 저기 돌아다니는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 맞지? 얘가 모든 K에 관해서 성립하는, 맞지? 얘식을 만족할 때 얘가 어떠한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얘가 무슨 도형인가? 무슨 도형인가? 얘가 뭐냐? K가 1, 2, 3, 4 변하겠지. 그러니까 이 K가 이미 K에 관해서 성립한다 라고 뒀을 때, 그러니까 K가 1, 2, 3, 4, 5, 6, 7, 8, 9 다 때려봤는데 그거에 따라서 식이 바뀌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막 바뀌는 식이 뭐 규칙이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야. 근데 얘가 알고 보니 규칙이 있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 네?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실제로 어떠한 K가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식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치? 식을 정리해보자. 그치? 식을. 그럼 얘가 2K잖아. 2K 정리하면 2K 더하기 3이야. 여기 2K 더하기 3. X. 그리고 직선에서 한번 하고 원에서 한번 더 할까? 원에서 한번 더 할 거고요. 2K 더하기 X 더하기 3K 더하기 4 더하기 얼마? K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K가 숫자가 1, 2, 3, 4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K가 1, 2, 3, 4 들어가면 얘는 뭐가 돼? 수라고. 맞지? 수, 이거 Y야. 맞지? 그러면 적당한 수의 X 더하기 수의 Y 더하기 수라는 거야. 상수. 맞지? 그럼 크게 다시 볼까? 그냥 이렇게 문자를 볼까? A의 X, B의 Y, E 더하기 C는 제로가 나와. 얘가 뭐가 돼? X, Y에 관한 1차식이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이야. 직선이야. 맞지? 직선. 자, 그럼 이게 직선이 되는데, 그럼 그 직선이 그냥 이리저리 뭐 별 특이 없이 지나가는 건가? 라는 거야. 이제 요거는 원래 있던 식을 한번 봐야 돼. 이 식은 어떠한 K에 관해서도 성립하고, K가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4를 넣어도 되고 성립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어떤 K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건 크게 봐. K 관점에서 다시 봐. K에다가 앞에 뭐가 곱해져 있고 뒤에 뭐는 제로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K 관에서 성립해. 모든 K 관에서 어떤 K를 넣든 상관없이 성립한다. 자, 그럼 여기 무슨 식이야? 어떠한 K를 넣어도 상관이 없대. K가 1, 2, 3, 4 넣어도 다 성립한다. 무슨 식이야? 이게 항등식이야. K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럼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가 있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가 있어?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가 있어? 아니, 고일 때 하잖아. 고일 중간고사 때 하잖아. 수치. 얘가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수치 대입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미정비교. 개수비교. 미정계수 보면 얘네들을 합쳐서 미정계수를 하고 개수비교가 있어. 모든 K 간에 성립하니까 K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니까 개수니까 수치 대비. 그 다음에 개수 비교는 왼쪽으로 좀 비교하는 거야. 0은 뭘로 비교하는 거야? 5 곱하기 K 더하기 제로로 하는 거야. 그럼 왼쪽 오른쪽이 어떠한 K 간에 성립한다고 하는 건 얘가 제로가 되고 얘가 제로가 되는 상황을 성립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도 제로가 되고 얘도 제로가 되는 거야. 맞지? 우리는 어디? 저기 2x 더하기 3y 플러스 1은 제로가 되면서 동시에 얼마? 3x 플러스 4y 플러스 1도 제로가 돼야 돼. 얘랑 동시에 만족한다고. 즉 열린 방정식. 여기는 얘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얘가 제로가 아니야. 둘 다 0이 되어야 는 제로가 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면서 얘가 제로가 돼. 즉 얘가 제로가 되면서 동시에 얘가 제로가 돼. 자, 그럼 이제 뭐? 이 방정식도 만족하면서 이 방정식도 만족하는 i가 요 방정식이야. 그럼 이 방정식의 두 방정식에 공통해가 존재하겠지. 자, 언제? 중학교 2학년 때서 공통해를 x1, y1이라고 하면 얘를 그래프로 해석이 가능하지.
여기 얼마? 직선 1. 첫 번째 여기 얼마? 직선 2. 맞지? 직선. 여기 공통해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잖아. 즉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어. 맞지? 이 직선 위에도 있으면서 이 직선 위에도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교점이라고 하지. 네. 즉 이제 다 해석해봐야지. 종합해보면 K를 전개해보니 1차식이네. 아, 직선이네. 그 다음 얼마? 모든 K와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 어떤 K가 들어가든 는제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는제로 적어보니 맞지? 요 연립방정식의 해일 거고 이 연립방정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는 연립방정식이 되고 그 연립방정식 해라고 하는 건 그래프로 해석하면 어디? 두 직선의 교점을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야. 이해돼? 즉, 요 식은 요 직선도 지나고 요 직선도 지나. 즉, 요 직선에 지나고 맞지? 요 직선을 지나는 어디? 교점을 지나고. 그리고 K값이 변함에 따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됐어. 자, 그러면 방금 했잖아. 여기 K가 돼. 그냥 얘로 하자. 일반화를 할 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후보 거기도 그렇고 K야, 맞지? 이게 뭐지? 얘네 둘이가 모든 K하고 L에 관한 성립한대. 맞지? 얘가 어떠한 K에 관한 성립을 한대. 맞지? 어떠한 K하고 L? 그럼 방금 했듯이 얘 정리하면 K잖아. 그래서 2K 플러스 3L X 더하기 3K 플러스 4L Y 더하기 K 플러스 L X하고 Y에 관한 얼마? X에 관한 1차식이네. 그래서 뭐라고? 직선이구나. 맞지? 두 번째 직선이구나. 맞지? 그래서 크게 보면 A의 X 더하기 B의 Y 더하기 C는 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자가 하나 늘어났어. 임의의 K인데 임의의 K하고 L이네. 어떤 K하고 L을 넣어도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봐. K의 더하기 L 얘는 제곱. 맞지? 는 제곱. 그럼 어떠한 K하고 L을 다 넣더라도 성립한 거니까 이 제를 뭘로 보는 거야? K 곱하기 제로 L 곱하기 제로 보는 거야. 그럼 얘가 는 제로 돼야 되지. 맞지? 그러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제로가 되면서 3의 x 더하기 4의 y 더하기 1은 제로가 돼. 즉 얘도 제로가 되고 동시에 얘도 제로가 돼.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 그럼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지. 요 직선하고 요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라고. K 값이 또는 L 값이 변함에 따라 길이가 바뀌면서 직선이라고. 자, 그럼 둘이 뭐가 다른 거야? 너나 만나면 얘를 잘 만나. 근데 제일 일반화된 식은 얘야. 맞지? 제일 일반화된 식은 얘야. 맞지? 보면. 근데 우리가 만나는 거 요걸로 만든다. 근데 원래 식은 쟤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일단 얘랑 얘랑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를까? 얘네 둘이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나왔거든. 여기 나왔었어. 대부분 일반적으로 요거만 나오면 요거만 수업을 해버리거든. 딱 공포고 요거만 그러지 않네. 약간 지역적으로 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요즘 근데 거의 이걸로 많이 내. 많이 내거든. 근데 저걸로 한번 내더라고. 뭐가 다를까? 쟤네들이가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그럼 거꾸로 여기서 얘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기서 이걸 만든다 생각해. 어떻게 만들까? 그러니까 여기에 임의의 K가 들어가. 어떠한 수도 들어가.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어떠한 수도 들어가고 여기도 어떠한 수가 들어가. 얘를 어떻게 만들까?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갈 텐데.
L의 1? 근데 L의 모든 L이잖아. 아무 아무거나 돼. 1, 2, 3, 4, 5, 6, 7, 8, 9, 뭐 예를 들어서 알아 또 상관없어. 그럼 어쩔 거야? 왜내 여기다 다시 뭐 한 거야? 이 L 있어. 그럼 뭐 L을 나눈 거야. 그래서 1의 새로운 수잖아. 이걸 K 방식으로 부른 거야. 네. 자, 똑같아. 뭐가 잘못됐어? 둘이 뭐가 한계했어? L이 맞아. 그게 L이기 때문에 0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은 L이 0 맞지? 그러니까 맞지? 봐봐. 그러니까 요 식은 K가 제로, L도 제로 이런 게 가능하다. 맞지? K가 L이고 K가 제로고 L이 1이야. 그러면 요 직선 표현이 가능해. 얘는 그러니까 그 중에 원래 있던 요 직선 표현이 가능해. 요거 얼마? K가 1, L은 제로. 반대로 K가 1, L은 제로. 여기 있구나. 해도 그렇지? K가 1, L은 제로. 여기 K가 제로, L은 1, K가 제로, L은 1. 뭐 이렇게 해서 요 직선. 그러니까 두 직선 다 표현이 가능해. 0, 1 통해서. 자 여기야. 뭐만 표현이 가능해? K가 제로가 되면 요 직선 표현이 가능해. 맞지? 요거 저 직선 얼마?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제로야. 얼마? K가 제로가 되는 요. 아 지금 요 직선 요 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해. 여기 안 나와. 그러니까 저 K 어떤 수를 넣든 여튼 얘는 빠져버려. 얘는 빠지고 모든 직선 표현이 가능해. 얘는 둘 다 표현하면서 다 가능한 거야. 이거 비교를 알아둬야 돼. 그래서 얘가 그래도 애들이 다루기가 일반 문제집에서 둘을 한꺼번에 다루는 게 난이도가 높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요 맹점이 있다 보니까 내신을 한 것이 얘들아. 이해인데? 맥락은 뭐 그래 그냥 K와 항등식이다. 맞지? 그래서 어디 교직선 더하기 교점 지난 일반적인 직선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하나 더 원래는 늘렸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야. 맞지?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K하고 L이 적혀있으면 도형방정식이요. 얘네들은 교점 지난 직선인데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0, 1, 1, 0을 통해서 얘는 두 직선의 표현이 가능해. 근데 여기는 어디? 방금 했던 1, 그러니까 0, 1은 가능하는데 1, 0이 불가능해. 맞지?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뭐야? 1, 0, 0, 1이 안 되잖아. 아니야. 0, 그러니까 여기 0이 안 되잖아. 그렇지? 여기 0이 안 되니까 요 직선 자체를 표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 직선 하나가 빠져 표현. 나중에 때문에 어차피 내신 기초 치라는 게 뭐일 거야? 난 분명히 얘기했어. 됐어. 한 번 나오더라고. 됐지? 됐지? 그럼 이제 내용은 이렇고, 그럼 우리가 막상적으로 풀 때는 K하고 L 또는 K가 묶여져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만약에 K하고 그러니까 XY, X하고 Y 이 외의 문자가 보이잖아. 뭐 M이 보이든 K가 보이든 이런 상황들일 거야. 그럼 얘 기준으로 묶어. 지금처럼 이렇게 꺾여 있잖아. 그럼 이걸 뭐 이렇게 돌려줘야 우리가 읽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K 있는 거 K 없는 걸 묶어버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진다고? 는제로 지나는 도형인 거야. 1차면은 얼마? 1차면은 얘네 둘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 거고 나중에 이제 하지 원이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지. 그때 K가 -1이면 이제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지. 그래서 XY하고 막 다른 문자하고 보면 얘를 묶어. 그 다음에 묶어버리면 우리는 K의 뭐 더하기 뭐는 제로를 하면 돼. 그럼 뭐지? 얘네가 는제로를 해버린 거지. 그렇지? 여기 뭐 A번씩하고 B번씩이지. 그래서 A는 제로, B는 제로라는 두 도형의 교점 맞지? 이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직선인 거야. 됐지? 해보자. 거기 해봐. 맞지? 7번. 8번 해봐. 7, 8, 9까지 가능해.
그리고 맞아 맞는데 너 원래 7시까지 막 너네들 시험 치는데 아, 이번 주까지 그거 시간 바꿔. 아니 검은 시간 좀 애매해 그게. 잠깐 해놓은데. 좀 조정을 할까? 오늘 이제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저기 지금 자리가 다 차 있거든. 너는 좀 이제 늦게 들어온 애들이랑 먹어보는 얘기는 해. 특강 하는 거 같은데. 응? 특강. 반은 근데 해놓으면 알아서 문자 올 거야. 민수는 일단 대기. 너도 오늘 들어왔지? 애들 지금 특강 다 짜고 있거든. 네. 그래서 일단 얘기해보자. 좀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요?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 그치? 원래 아까 쉬는 시간에 상담할 거거든. 생각해보니까. 저녁에 전화할게. 그렇지? 그러면. 아니야 바빠 저녁에? 네. 그러니까 끝나고 전화한다고. 고개 맞겠지. 중국이나 한국 같은 거. 뭐라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거. 안 정해진 거. 아니 상금에 나눠왔어. 그래서 중급 들어오니까 너네는 그냥 풀 것 같아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요런 거 좀 하겠지. 이런 거 지금 보면. 근데 학원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지? 네, 맞아.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너 오늘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치?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같이 물어보려고 했던 뭐 짠다고 그래. 그런 거 아마 조금 할까. 난 진도상 막 많이는 못했거든. 같이 진도상 막 많이는 못했는데 아마 요런 거 좀 할 거야. 자 일단 됐어. 3개는 다 풀었어. 3개는 예. 다 풀었어. 맞아. 7번, 8번, 9번 그 필수 예제 먼저 풀어. 필수 예제 먼저 풀어. 필수 예제 맞지? 필수 7번, 8번, 9번까지 괜찮아? 7번, 8번, 9번 괜찮아? 한 사람은 뒤쪽에 저기 어디야? 실력업 95, 96, 97 이렇게 푸면 돼. 그치? 95, 96, 97 이렇게 푸면 되고 약간 안 되지 않아? 괜찮아? 그래 되던데?
그리고 잠깐만 맞지? 맞지? 잠깐만 너네 어떻게 풀었지? 자 잠깐만 보자 맞지? 잠깐만 보자 맞지? 9번 거기 밑에 다른 풀이 있잖아. 그러니까 9번에 맞아 교점과 2,1을 지나니까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찾고 2,2 지난 직선 방식 구해도 돼. 근데 출제의 의도는 그 밑에 맞지? 그 밑에 K로 이렇게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은 앞에 K 하나 두고 더하기 쓰면 된다 이렇게 비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나중에 여기에다가 원도 넣을 거거든. 원. 얘도 넣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밑에 다른 풀이도 풀리긴 해. 직선하고 직선을 연립해서 맞지? 연립해서 요점 찾고 지난 한 점 찾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맞지? 근데 우리가 어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보면 K 더하기 뭐에 뭐 형태는 제로 맞지? 여기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제로 맞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런 형태로 한번 써보라는 게 의도긴 해. 물론 위에 점 풀리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지금 뭐 2,2를 지난다 했잖아. 그래서 2,2를 지나니까 2,2를 대입을 하면 K가 나오겠지 생각을 하는 거야. K가 나오겠지. 그래서 2, 즉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2,2를 지나는 건 하나일 거야. 걔를 찾으세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될 때의 K가 하나가 결정이 되겠지. 그 K 값을 찾는 게 의도야. 그냥 연립 방정식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 것 같아서 내가 이거 하거든. 2,1을 넣으면 K 얼마? 2는 4에서 2 빼면 2 마이너스 1이지. 더하기 얼마? 2 빼면 0이고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K라고 하는 게 얼마? 3이네. 3 맞지? 3배. 그럼 이 3을 여기 넣는 거야. 3배의 얼마?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제로. 더하기 얼마?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제로. 그러니까 K가 돌아다님에 따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의의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그 교점 지나는 임의의 모든 직선인데 그 중에 2,1이 지나는 거는 딱 요거 하나라고. 그때 이 K 값이 얼마라고? 3이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정리하면 돼.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이 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 들어가고 원 들어가는 것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둬 요거를. 됐지? 뒷장 가서 하면 돼. 맞지? 뒷장 가서 95, 96, 97. 실력을 정도지.
95, 96 괜찮아? 계산 될것 같고, 그치? 96, 95, 96, 97. (95의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x 더하기 95 그다음에 96에는 6분의 5 97 K가 마이너스 16더 95 괜찮아? 괜찮아? 95 괜찮아? 안 되는 혹시 안 된다? 안 되는 사람만 가야지. 되는 사람 쭉 나가면 돼. 콤마 0, 콤마 0이고, 콤마 0이고, 콤마 0이고, 맞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맞지? 거기 뭐 물어보냐면 맞지? 거기 보면 맨날 F하고 때 사각형 OAEF 맞지? OAEF 다시 다 적어야 되구나. C, B, D, E, F, S 맞지? 그래서 OAEF 맞지? OAEF 넓이는 사각형 BCFD 그 다음에 BCF 넓이보다 사각형 크네. 그래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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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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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CFD 그치? BCFD 근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되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한번 추가해. 이렇게 그럼 같다잖아. 그럼 저기다가 얼마? DFE 맞지? 여기다가 DF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요 삼각형을 돼. 맞지? 그래서 얘가 OAD가 되지. 제 삼각형 얼마? CBE가 되지. CBE 이렇게 바꾸면 좀 편하지? 맞지? 그럼 OAD 여기 맞지? 그 다음에 CBE 여기 맞지? 이렇게 되고 둘 다 얘가 얼마나? 밑변 4 맞지? 밑변 4 그러니까 밑변 4 맞지? 여기 높이 여기 H 맞지? 그러면 얼마? 밑변 4 곱하기 높이 H 곱하기 2분의 1 그치? 자 그럼 얘는 얼마? 밑변 얘도 밑변 4고 이거 높이가 나온 거야 여기 맞지? 여기 보면 그래서 저 높이가 나오고 맞지? AD 맞지? 여기서 A AD 맞지? 잠깐만 맞지? 4만큼 크고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6분의 기울기 맞지? 잠깐만 A BE 맞지? BE 맞죠? 잠깐 하여튼 저 높이 H도 잘못 본다 맞지? 아 저거 어차피 저렇게 표현해야 돼 맞지? 그래서 2분의 5AD 맞지? 밑변 4 곱하기 얼마? AD 맞지? 그 다음에 얼마? CBE 2분의 1 밑변 4 곱하기 2 이렇게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보면 양쪽 2 곱해버려 4 나오면 되네 4 1고 2 이렇게 그래서 AD가 BE 플러스 2차 그래서 AD 여기는 AD 맞지? 여기는 A
A 요거 길이가 맞지? BE 여기 맞지? 그럼 2 차이 나.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AD가 BE 플러스 2 차이 나잖아. A 요거 길이. 그래서 AD라고 하는 게 BE 플러스 2 차이 나. 맞지? BE 맞지? BE 여기. 그래서 이거 봐. 그 다음 뭐하는데 직선을 기울기 쓰면 되잖아. 그래서 CE 저긴 직선은 CE 기울기 여기는 기울기 얼마? 얘는 얘가 됐다. 그래서 얼마? 기울기라고 하는 거면 4분의 얼마? 저기 있는 BE 맞지? 4분의 BE가 되고 4분의 BE에다가 마이너스지 맞지? 그럼 CE 맞지? 그 다음에 OD하고 OD하고 CE 그럼 OD 맞지? CE 그다음에 OD의 기울기는 얼마? 4분의 1이지 얼마? 기울기는 기울기 얼마? OD 4분의 저기 얼마? AD 그래서 얼마? 여기 마이너스 4분의 BE 곱하기 4분의 AD 기울기 없이 마이너스 16과 15 이것도 열릴 거 같지 맞지? 됐지? 그 다음 96 괜찮아? 96은 그림 조금 편해 됐어 요거네 그 다음 96 96이야 맞지?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은 제로잖아 항상 그래프 그릴 때 y에 0 넣으면 x는 3이야 x를 한 3. 그 다음에 x에다 0 넣으면 y는 1이 되지. y는 1 맞지? y는 1. 근데 이거는 중3 때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x축 y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3등분한대. 여기 3등분해야 3등분 하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n짜리 맞지? 여기 얼마 기울기 n짜리. 근데 넓이가 똑같잖아. 3등분 하니까. 그럼 3등분 하니까 넓이가 똑같고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얼마? 여기 있는 삼각형을 요게 여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어디? 높이가 얘가 평행선을 그었을 때 높이가 모두 높이를 공유하는 그러니까 밑변에 대해서 꼭지점 즉 꼭지점을 칠 때 높이를 공유하는 삼각형이고 넓이 비가 1대 1대 1이면 길이 비가 1대 1대 1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길이를 찾으려면 요 점을 찾아야 되잖아. 왜 여기 점은 0,0인 거 알아? 그럼 나머지 한 점을 찾아야 돼. 나머지 요점을 찾는다고 하는 건 점의 좌표를 찾는다. 라고 하는 건 항상 뭐라고? 축의 수선을 항상 축의 수선 내리 맞지? 수선 내리면 이게 1대 1대 1인데 1대 2가 되잖아. 그러면 얼마? 2대 1로 내분하는 거지. 맞지? 그 다음 얼마? 여기는 2대 1이잖아. 그럼 2대 1로 내분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가 3칸이니까 하나당 뭐 1, 1이야. 맞지? 그러면 한 칸 한 칸만 쓰고 여기 x가 얼마? 2가 될 거고 y는 위로 한 칸이 아니라 여기가 1이지. 그러니까 1대 1대 1이니까 얘는 얼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겠네. 위로 한 칸 갔으니까 얼마? 2,3분의 1. 여기는 얼마? 1,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건 풀을 외운다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 그래서 좌표로 구하고 싶어. 축의 수선. 좌표로 구하고 싶어. 축의 수선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맞지? 됐지? 97. 하나 안 틀린 것 같은데? 맞나? 97. 아니야, 흥민한데 저거? 근데? 네. 저건 안 되는 거야? 돼? 네.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네. 돼? 잡법형이 좀 그러지. 네, 이런 문항들이 보면.
97. 97은 뭐 없지 않냐? 97은 그냥 계산인데 실제로. 97. 항상 KXY, 그러니까 XY 말고 다른 문자가 있으면 해당 문자를 묶어주라고. 해당 문자를 묶어줘야 돼. 괜찮아? 마지막 거 풀려? 네. 마지막 거 풀려? 97 풀려? 왜안 풀어봤어요? 민수 다 풀었어? 네. 다 풀었어. 위에 거 풀고 있어도 돼. 풀고 있지. 됐어? 97. 다 된 거야? 됐나? 됐는데? 다 됐어? 아, 위에 한 계산하고 있고. 그런데? 푼 거야. 서울이 왜 잘못했어요? 자, 가보고 났지.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K, XY 말고 다른 문자가 있으면 X 마이너스 2 이잖아. 그래서 얘가 Y는이잖아.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여기 는즉 그죠? X는 2, 0 그리고 이 넣어버리면 사라지잖아. 맞죠? 그럼 Y는 2. 그래서 2,2를 항상 지운다. 그렇지? 2,2니까 2,2를 여기다 찍으면 되잖아. 여기가 아까 1,2였고, 그렇지? 여기가 1,2였고, 2,2는 그리고 가로선을 그리면 한 이쯤에 2,2겠지. 여기 3,2니까 여기 2,2. 첫 번째로 어디 K 값의 범위 얘랑 만나지 않나야 되는데 삼각형 항상 이럴 때는 직접 한 번씩 그려봐. 그렇지? 안 만나려면 제일 처음 안 만나는 거는 얘랑 그냥 평행을 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래서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일단 평행선이 되고 평행선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 만나잖아. 안 만나지. 안 만나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안 만나니까 처음으로 어디? 가로선 되는 여기서 하나 만나지. 맞지? 보면 가로선이 되면 하나 만나잖아. 맞지? 그 다음에 가로선보다 이제 더 올라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만나. 맞지? 여기 만나고 그게 어디까지? 평행선이면 안 만난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끝점 지나는 거 보다 맞지? 끝점 보시면 여기 3,1이잖아. 여기 2,1이잖아. 이거 안쪽에 있지? 평행선이라 당연히 안 만나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보니까 돌고 돌아와서 여기 요점이 안으로 지금 평행선으로 안으로 들어가잖아. 요점 지나고 요점 지나가는 거 두 개 체크하면 돼.
그럼 3, 마이너스 0. 요 직선에 3, 마이너스 1 지나네? 그럼 뭐 한대? 이 K가 정해질 거라고 얼마? 3,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그럼 이 자리에 뭐 넣으면 돼? 3, 마이너스 1. 여기는 넣어도 되는데 가로 3이잖아. 1, 2, 2, 그럼 얼마? 기울기가 제로잖아. K는 얼마? 제로. 요 경우는. 그럼 여기는 3, 마이너스만 넣으면 되잖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얼마? K에 3에서 2하면 1이고 같이 더하기 2가 되지. K라고 하는 건 이항 해보는 거 얼마? 마이너스 3. 기울기만 얘가 앞에 있으니까 기울기지. 기울기보다 크고 이 기울기보다 사이에 있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거. 등호는 안 들어가지. 등호 들어가면은 만나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그래서 됐어. 5분 남았다. 설명은 다 끝나겠다. 맞지? 5분 남았다. 설명 조금 더 끝나겠다. 근데 직선은 한 번에 좀 끝내려 보이는데. 오늘은 피디가 줬어요. 근데 너 이번에 새로 왔잖아. 그치? 너 파일이 아마 없을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한 몇 개 뽑아줄게. 아니면 그치? 대놓은 하고 가. 뽑아줄게. 그치?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두 직선 사이 위치관계야. 위치관계. 두 직선 사이 위치관계라고 하는 건 두 직선이 이룰 수 있는 경우들. 맞지? 두 직선이 크게 보면 평행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맞지? 애초에 일치하거나. 아니 평행하거나 이렇게 할까? 일치하거나 맞지? 그 다음 얼마? 한 점을 지나. 근데 그 중에 한 점을 지나는데 수직이 되어버리면 이 케이스로 들어오지. 그래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하고 있지? y는 ax 플러스 b. 이것도 중요한 건데 하지 않나? 여기까지. 맞지? 그래서 y는 적정한 얼마? m1x 더하기 m2 m1 y는 얼마? m2의 x 더하기 m2라고. 맞지? 그 다음 이걸 통해서 일반형까지 풀 수 있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맞지? 그럼 얼마?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평행하다라고 하는 건 기울어진 정도가 같잖아.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는 같고 이게 y축이면 절편이 다르지. 그래서 얘네가 기울기가 일치하고 y 절편이 다른 거잖아. 일치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얘 입장에서 뭐가 돼? 여기 이게 m1하고 맞지? 여기는 m2 기울기가 같고 m1하고 m2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b고 이렇게잖아. 원래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절편,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 마이너스 b 다시분의 c 다시가 된다. 그럼 얘네가 같은 거 실제로 얘네가 다르고. 근데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가 같다라고 하는 건 풀로 고치고 a를 한쪽에 모으면 여기 맞지? 여기 얼마? a 다시분의 a는 b 다시분의 b가 돼. 그래서 기울기를 어떻게 인지하냐면 이것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데 이제 B 입장에서 이렇게 기울기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절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건 위아래로 얼마? A분의 A 다시 A분의 A라고 B 다시분의 B가 기울기가 같다. 그렇지? 절편이 다르대. 그럼 얼마? B 다시분의 B하고 C 다시분의 C가 다르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 보면. 그 다음에 애초 일치하는 경우는 좀 더 건너뛸까? 8시 다른가? 그치? 애초에 둘이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알고 절편도 갈 거 아니야? 기울기랑 맞지? 절편도 같다. 그럼 여기는 다 같겠지? 그래서 아마 A1분의 A 맞지? B1분의 B 그다음에 C1분의 C. 그래서 얘도 합쳐서 많이 쓰지. 이렇게 C1분의 C 이렇게. 다 같으면 는 같다 이러면 되겠지. 그 다음에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건 엇갈린 정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다를 거야. 기울기 자체가 다를 거니까 A1분의 A가 얼마? B1분의 B랑 다르겠지. 절편은 같아도 되고. 맞지? 특히나 이 상황에서 얘랑 수직인 경우가 있지. 수직인 뭐 분자 풀어 끝나게 되면 기울기 이 경우는 많이 쓰는 게 기울기와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이다. 참 많이 쓰지. 맞지? 기울기가 이거 그냥 항상 외워도 익혀도.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일반형에서 기울기가 맞지?
기울기 얘네 곱씨, 그러니까 얘네 곱씨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저 일반형에서 식을 한번 보면 마이너스 b분의 a 하고 맞지? 마이너스 b 다시분의 a 다시가 기울기잖아. 그 두 개의 기울기 곱씨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a 곱하기 a 다시 요거 이항하면 는 마이너스 b 곱하기 b 다시다 보니까 얘를 표현하면 뭐냐면 a 곱하기 a 다시 요거 이항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얼마? 답이 b 곱하기 b 다시 는 이제 그래서 형태로 보면 이렇게 같이 일반형으로 보면 그 다음에 기울기로 보면 곱씨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실제로 이건 이제 오늘 증명 못할 것 같고 그렇지? 이렇게 이쪽이 되는 거라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뭐 거의 그냥 요거 해서 많이 쓰긴 하지 애들 요거 쓰라고 잘 안 쓰더라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제가 좀 편하게 해요 됐지? 이렇게 뒤에 하나 풀고 내용은 저기 다른데 아마 다음 시간에 새로 가지 않을까? 알 수가 없네 그치? 뒷장에 하나만 해보자. 좀 일반형 하나 해보자. 100번 하는 거 써봐. 100번 1번 2번 수직이다. 저 하나만 해봐. 수직이다. 그 피드백을 이제 매번 너네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 이제 테스트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 또 오면 또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매번 수업 끝나고 테스트 파일 같은 거 치는 거 그래서 소단원하고 중단원 다 뭐 이렇게 해넣어서 넣어뒀으니까 풀고 하나씩 풀고 앞에 내면 매겨줘. 앞에 내면 매겨주고 그 가기 전에 내 쉬는 시간이랑 너네 퇴실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그래서 여기 앞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바쁘면 넘치는 안 그러면 여기 앞에 있으면 내가 가서 보고 너는 이렇게 틀렸구나 하면 피드백을 항상 줄게 해야겠지. 그 다음에 틀린 게 많으면 차라리 앞에서 한번 고치는 게 낫긴 하거든. 그래서 고치는 날이 있으면 치는 날이 있을 거고 그렇게 섞어서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이거 9시 그러니까 1시간 하면 되잖아. 8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피드백 타임에서 뭐 쳤던 거 이제 나 한번 보고 왔어. 너네 거에서 뽑아뒀거든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